자, 우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은혜입니다. 예. 네. 두 번 걸르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촬영이 아, 상해 있어가지고 네. 바쁘셔가지고. 예.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요. 예. 네, 죄송합니다. 부럽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네, 김포 도착하자마자 하프타임 잘 보고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해 봅니다. 6799님께서 어제 이제 화성 공장 예. 참사 관련해서 현재 중퇴인 노동자분의 빠른 쾌유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오자마자 이 뉴스를 보고 또 그 19세 예. 또 이 청년 노동자 그 일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예.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네, 빠른 쾌유 바랍니다. 예. 자, 공아님께서 오윤혜님 오셨다 반갑습니다. 예. 아, 공아님 저도 반갑습니다. 예. 뉴스 들어가 볼까요? 그러시죠. 네. 오늘의 피드백이 2개밖에 없네요. 아니요. 여러 가지 있는데. 맞지만 뉴스가 많으니까. 뉴스가 많으니까도 있고. 네. 저 PD께서 우리 그 담당 PD께서 네. 바쁘실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 몇 개 못 집어 올립니다. 아, 예. 그래요. 예. 네. 혹은 일을 안 바쁘실 때도 있고 네. 게으를 때도 있고. 그리고 일을 안 한다.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는요. 2004년에 12월 경남 예. 밀양 지역에서 이제 고교생 44명이 그 좀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밀양 성폭행 집단 성폭행 성폭행 사건이요. 사건. 그 사건이 이제 다시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이 예. 일어났습니다. 특히 밀양시에 대한 혐오까지 분위기가 확산이 되니까 관련해서 오늘 밀양시와 시의회를 비롯해 80여 개 기관 단체가 합동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참고로 20년 전에는 사건 당시에 밀양시 등이 사과문을 내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 합동 사과문을 요약해 보면은 어른으로서 제대로 역할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뭐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 못했고 밀양시가 다시 범죄 예방과 안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앵커님이 화나신 포인트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가등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게 포인트가 있죠. 저는 그 밀양시가 오윤혜 씨도 잘 아시겠지만 밀양시가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된 과정의 끝이 시작이 어디였냐면 네. 유튜버들이 이 어떤 별로 책임을 안 지고 잘 살고 있는 이 가해자들을 들춰내기 시작하면서 네.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근데 거기엔 뭐 많은 부작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쵸. 이 어떤 자경단식의 사적 제재가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문제는 이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당시의 사법 체계의 문제는 왜 빠져 있는. 그 그분들이 정작 사과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분들이 아닌가? 그때 예를 들어서 당시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한 경찰, 기소를 한 검찰, 그다음에 판단을 한 사법부.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긴 세월 동안 처벌받을 사람들이 처벌 안 받은 경우도 있고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왔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근원 원인에 있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밀양은 약간 밀양시는 뭐 20년 지나서 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람도 없고요.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화가 나는 게 다시는 그런 어떤 사법적 실수 혹은 행정부의 어떤 미온적 대처 이런 사안에 대한 네. 우리 사회 물론 그때만 해도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네. 이 많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우리 사회는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네. 이까지 왔는 데는 당시의 검경 그다음에 사법부 네. 그 책임을 법적으로 안 지더라도 네. 좀 도의적으로 사과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가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44명인데 예.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고 예. 피해자가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게 그게 가장 속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유튜버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사적인 제재 논란이 되면서 계속 이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일부가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경찰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어요. 보니까 경남 경찰서에 110여 건 예. 정도가 이제 집계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 어떤 공적 기구가 이 일을 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여기 나와지만 어떤 이 사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적 복수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 짚었을 경우에 그 어떤 잘못 지목된 사람의 그 피해는 또 누가 구제를 할 것이며 네. 뭐 너무나 위험한 일이죠. 이런 일들이. 예. 최근에 이제 버닝썬 사건도 예. 한 달 전에 BBC 코리아에서 다시 굉장히 심도 있는 인터뷰랑 예. 사건의 재구성을 예. 통해서 업로드돼서 오늘 보니까 1028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랬나요? 예. 그런데 이 사건도 보면은 굉장히 피해 이런 정도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경찰총장 윤국은 씨도 예. 2천만 원 벌금으로 끝났고 그래서요? 자기가 직접 예.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한 이제 여성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할 때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가해자는 자신감을 얻는 것이고요. 뭐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적 영역의 어떤 그 피해 제재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버닝썬도 잘 말씀하신 대로 그렇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가해자 인권 위주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조금 더 보호할 수 있고 이들을 위한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그리고 좀 가해자에 대한 어떤 제재도 훨씬 더 강력해져야 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인 것 같아요. 네. 분명하죠, 그건.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을 보호하려는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벌. 아까 윤모란 윤국은 경찰총장. 그분들이 얼마나 어떤 가해자를 보호하려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그런 의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일반인들이 법의 상식선에서 보기엔 너무 처벌이 가볍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거기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인생을 거의 어떤 망친 것 같은 느낌과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 거기서 그 가해자의 입장에서 일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네. 공적인 어떤 고위공직자들은 저 정도 처벌을 받고 끝난다는 게 네. 상식적으로 잘 공감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지난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연세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 소음 때문에 자신의 수업권이 침해를 당했다면서 연대생이 소송을 냈던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예. 재판부는 1심에서 소송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 비용을 원고, 즉 연대생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했는데 학생이 항소장을 내면서 이거 좀 예. 논란이 있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 노동자 측이 굳이 학생들에게 소송 비용 받아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조정을 받아들였고 될 수 있으면 상호 간의 합의를 이뤄 학생들과 극한의 갈등과 파국을 막고 싶었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저는 이 소송 학생들이 낼 때부터 정말 약간은 화가 났었는데 네. 이 학생들이 청소하는 분들, 이 청소 노동자들한테 뭐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 학생들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이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이 물론 아주 극소수겠지만 네. 이 학생들 이분들은 제발 다른 건 모르겠고 뭐 잘못한 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네. 근데 이런 철학과 사고 방식을 가진 분들이 높은 자리에 갈진 않는 학생들이 됐으면 하겠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바람은 있었어요. 제발 무슨 고시 같은 거 봐가지고 높은 데 가서는 네. 가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 사업도 너무 크게 해서 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는 자리엔 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뭔가 공감하고 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고 그냥 저는 이런 느껴집니다. 학생들은 뭐 물론 이 학생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이 네. 학생들은 조그맣게 그냥 자기 장사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높은 데 올라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네. 소송 제기하고 이런 분들. 근데 그 소송 비용까지 받아낼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거에서 이 청소하는 분들은 또 네. 학생들이니까 맞아요. 합의를 이루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 노동자분들이 정말 형편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여기 소송 비용까지 또 합의를 이뤄주고 이 소송 제기한 학생들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노력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1심 소송에서 이겼을 때 당시에 청소 노동자 측의 법률 대리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동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를 일깨워준 연세대 청소 노동자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예.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예. 네. 정말 연대라는 의미, 연세대학교인데 연대라는 네. 의미 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소수 학생들이겠죠. 물론 뭐 연대 다수 학생은 안 그렇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극소수의 이 학생들 정말 연대란 의미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예. 깨달을 수 있는 사실 이 연대 청소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만 환경 미화원 분들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만 안 계셔도 정말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리에 살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소리 듣는다고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하나? 저는 이런 근원적인 의심을 도대체 합니다.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뭘 하고 싶을지가 궁금하신 거죠. 아니, 차라리 또 저는 그 소송을 한 학생들이 거꾸로 네. 반농담 반진담으로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네. 높은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 예.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열심히 안 했다는 건 무슨 근거로 지금? 네. 그건 무슨 근거죠? 근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점. 사과드립니다. 네. 예, 학점.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점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